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죠. 하락장에서, 그리고 지금 폭락장에서 대처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예전에부터 제 이런 방송 강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주위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오늘 얘기들 얘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는 사실 안 하겠지만, 원래 이런 부분들에서 다 미리미리 얘기를 다 드렸었거든요. 제 강의 영상들 다 돌려보면 있는데, 사실 이런 타임 깨질 때부터 계속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거고, 이런 땐 다 수익이셨을 거예요. 이런 땐 다 수익이었잖아요. 우리 계속 상승장이었으니까 꼭 계속 챙겨라고 얘기를 드리고 많이 권유를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 수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안 좋으니까 반등 나오면 챙기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긴 해. 이해는 해요. 이게 하락장이라는 걸, 폭락장을 크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상승장만 솔직히 이렇게 겪어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때 그런 분들은 하락장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더 갈 거라 생각하고 많이 버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드려도 사실은 그냥 네, 그래요, 이런 반응이었고, 실제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피해도 줄이고 웃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막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지금 하락장이죠. 네, 이 그래프만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추세가 이미 끊겼잖아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 정도까지가 상승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횡보 추세를 전환했다가 횡보 추세로 갔다가 지금은 꺾였죠. 네, 추세가 이렇게 됐었는데 못해도 하여튼 꺾였죠. 지금은 일단 하락장에 접어들었고,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초입에 눈치챘던 거는 거의 이런 행보할 때의 흐름이나, 잠깐만요, 이걸 좀 피하겠다. 이런 행보할 때의 흐름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사실 더 이상 고점갱신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 흐름과 이제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지지선이 깨졌을 때 이미 이제 경고가 왔죠. 이런 데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사실 뉴스를 봐도 그때부터 이제 미국 트럼프 쪽하고 뭐 이렇게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락장이 시작되는 징후는 벌써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끝난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이제 깨진 다음에도 홀딩하는 분들도 이런 반등 포인트가 있어요. 지지장이 이미 지수상으로도 무너질 때도 이런 반등 포인트에서마저도 물량을 좀, 주식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거마저 못하고 내려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 홀딩하고 있다가.
상승장과 다르게 하락장에서는 존버를 한다고 내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가 사실 힘들죠. 개미틀기라고 속임수 파동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단순 차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를 보면 일단 미국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죠. 해결이 안 됐어요. 무역 분쟁. 이게 좀 중국하고 대치하고 막 하잖아요. 중국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리고 뭐 다른 대약제도 있고요. 크기만 봐도 이런데 그리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도 지금 11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도 나왔고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과 한국과의 그 또 환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지금 IT주 같은 경우도 IT주나 이런 쪽이 미국 핵심 산업인데 금리를 인상 안 하면 외국의 그 이탈이 가속화될 여지가 크죠. 지금 유지되는 게 그런 거고 외국인 이탈을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어서 사실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좀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경제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진퇴양난인 시점이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실물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를 그 우리 한국금융위원회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을. 근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은 지금 2%대고 우리는 지금 1.8%대고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갖고 나가면 이득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IT 주들이 지금 실적 둔화가 됐죠. 이 말은 경기가 지금 미국 쪽도 지금 경기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상승의 기조에서 거의 맥점을 찍고 이제 하강 분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고 한국만 봐도 이건 미국도 그런데 한국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계속 경기가 침체죠. 한국도 역시 이런 어떻게 보면 맥스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계속 국면에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최근에 이제 한국은 영향이 그나마 덜했는데 여기 미국 쪽이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한국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를 보면 계속 미국은 장이 괜찮았죠. 미국 지표는 미국은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었었는데 이게 꽤 미국은 오랫동안 상승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었고 어쨌든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거의 쌍봉이라는 식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한 번 더 이게 쳐준 다음에 지금 밀려 현상이 나오고 크게 보면 살짝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죠? 이 부분 드디어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큰 추세를 봐도. 그래서 미국도 미국은 근데 조정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장이 아니라서 막 공매도 이런 거 판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 그거는 선 정도 부근 안에서 미국은 저점이 나올 거고 여기서든지 여기서든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기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렸다가 뭐 반등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게 조금 빠지면 한국은 엄청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죠. 네.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결국은 안마한 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나스닥도 흐름이 좀 깨졌죠. 흐름이 딱 봐도 좀 깨졌죠. 흐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어떻게 보면 깨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지수도 지금 약간 정점을 찍고 경제 지수도 네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장이 빠지니까 이제 한국장도 결국은 다 따라가는 거니까 코스피를 봐도 미국장보다 상태가 더 안 좋죠. 느낌이 다우보다 안 좋죠. 훨씬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국내장은 약간 약해요. 주위에 악재에 민감하고, 그리고 워낙 좀 가지고 노는 기관들이나 이런 사실 기관이 지수 방어도 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장은 그리 안 하죠.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관들이 막 이런 데서 공매도 쳐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수익 내기 바쁘니까 이렇게 뭐 개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데서 막 공매도 때리죠. 기관들은. 개인들은 손실을 나도 기관들은 사실 손실이 크게 안 나는 게 위로 올려서도 먹고 내려서도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그런 좀 코스피도 그래서 거의 1년치? 1년치인가? 2년치? 거의 2년치죠. 네, 2017년, 2018년이니까 오름폭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했어요. 거의 이 정도잖아요. 2017년이면 네, 거의 반납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장이 이렇게 다시 상승장으로 바로 전환되긴 힘들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못해도 내년 초반, 상반기 초반 정도까지는 장이 다시 좋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기차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장이 안 좋으면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이 장이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폭락하면 다 떨어집니다. 뭐 조금 덜 떨어진 종목도 있고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빠져요. 그래서 사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시장을 먼저 보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목만 보다 보면 내 종목이 왜 빠진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시장 흐름을 먼저 보고 그게 맞춰서 종목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하거나 신규 매수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슬슬 기회가 온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대응을 안 하고 물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예를 들면 뭐 제일 운 나쁜 분들 이런 데 사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이런 데 산 분들한테는 사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깨질 때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갖고 있다가 또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항이 부딪혔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안 팔았어요. 계속 이까지 물린 분들한테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반대로 현금 확보를 운 좋게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주식을 사실 분들한테는 지금 그동안에 비쌌어 못 샀던 주식들이 다 싸지고 있잖아요. 싸다. 그래서 매수 찬스가 곧 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바닥권이 확인된 게 아니라서 박앤세일인데 더 세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닥의 흐름이라는 게 차트상으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다시 뉴스라 그러죠. 뭐 그런 국제적인 정세 뉴스도 호전이 되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 때에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고요. 지금은 잘못 사면 그렇죠.
오히려 샀는데 또 더 세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엉망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보면 왜 이러지? 자, 봅시다. 근데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죠? 예, 2000포인트 거의 지금 깼으니까, 아니, 깨지려고 하니까. 근데 2000포인트가 아마 깨지면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의 1900 정도나 2000 안쪽에서 일단은 지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이 깨지면 2000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대응이 나오든지 보통 아니면 다른 뭐 이때 노리고 있던 저점 매수를 노리던 그런 세력들도 충분히 들어올 정도로 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900대 후반이나 뭐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이 확인되는 기간까지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다가 이제 털면은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푹 들어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산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팔 수 있지만 뭐 탁 사가지고 내가 장투하겠다 이러면 좀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근데 어찌됐든 그 현금 확보한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되게 사고 싶은 종목들인데 못 샀던 종목들 이제 내려오면, 다만 침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내년 초반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너것이 더 너긋하게 매집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오늘 얘기 드릴 말씀은 어쨌든 이런 이미 현금 확보가 돼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런 데 사셔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물린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개인은 코스닥을 많이 하니까 코스닥이 더 중요하겠죠. 코스닥을 한 번 더 가볍게 볼게요.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점을 놓쳤다 그러면 지금 반등 포인트가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내가 만약에 물리든 뭘 했든 해도 하방으로 갔을 때는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반등 시점에서마다 내 종목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미 이까지 내려왔죠. 이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물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지금도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제일 망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하락장이 와도 현금만으로 사신 분들은 버티면 결국 장은 다시 반등이 와요. 그게 물론 시간의 차이가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세 달일 수도 있겠지만 버티면 옵니다. 반등은 반드시.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차선책이죠. 최선책은 고점에서 자른 다음에 바닥 확인될 때 사버리는 게 제일 최선책인데, 그걸 못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버티면 와요. 근데 신용 미수로 버티면 못 살아남아요. 못 버텨요. 결국 가다가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내가 가진 손실을 뭐 한 거 한 두세 배 사버리는데 반대 매매 한번 당하면, 그거 한 두세 번만 당하면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법을 논하기 전에 일단 지켜야 될 건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수 신용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금지. 두 번째는 그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빠진다고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싸다고 아니면 물 탄다고 막 몰빵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몰빵도 하락장에서 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반등이 안 나고 내려갈 수도 있어서 일단 위험합니다. 일단 살 거면 당연히 분할로 해야 되고 일단 금지. 그리고 하락장이 됐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하락장에서는 종목보다는 지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시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뉴스죠, 뉴스. 세계 무슨 악재 뉴스, 호재 뉴스 그런 뉴스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글로벌 시황 체크. 왜냐면 그 뉴스에 따라서 우리 장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처법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하락장만에 이제 약간 손실을 줄이는 그런 계좌 관리를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종목도 이거를 어쨌든 사고 팔고를 할 기회를 노려서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거는 대처법에서 논해 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네요.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구나. 여기서 절대로 안 좋은 거 하나는 자 종목을 고를 때 자 적자 기업 그리고 그 뭐죠 적자 기업하고 깡통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하여튼 매매할 때 적자 기업도 일단 금지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락장이라고 종목이 다 내려가진 않아요. 당일 가장 관심을 받는 뭐라고 하지 돈을 몰리는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글리벌 시황을 체크해서 내가 과연 오늘 팔아야 될 자리인가 사야 될 자리인가를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손실을 줄이는 계좌 관리는 대처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이거 좀 지우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종목을 이렇게 낙폭이 가대할 때 매매를 기본은 하락장 기본은 이렇게 지금 보면 낙폭이 되게 과대하잖아요. 과도하게 낙폭을 했어요. 과도하게 낙폭을 하고 미국장도 보면 해외 시장을 보면 차트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매매를 종목을 사야 될 타이밍은 이런 낙폭이 과대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종가 식의 베팅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 다음날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침에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빨리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내 종목을 줄여주고요.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투매가 나왔을 때는 내 종목이든 아니면 살 종목을 다시 늘려주고 표현이 좀 어렵나? 하여튼 시장 투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매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정한 지지선이라 그러죠. 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빠진 데는 여기가 됐겠죠. 저번 걸 보면.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샀다고 치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도 지지선이 되잖아요. 지지와 저항선이 되죠.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저항선 가까이 오면 종목을 줄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투매가 나왔을 때는 또 종목을 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올 때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엔 돌파가 났으면 그 위에 지지선이 있는 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종목을 줄여주면 되겠죠. 이게 손실이냐 이득이냐를 떠나서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연습을 하거나 해야지 하락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이만큼 좀 낙폭이 단기간에 되게 과도하잖아요. 낙폭이 과도한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이만큼 지금 빠졌어요.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낙폭 과대 샀으면 여기 저항선 가까이 왔을 때 종목을 어느 정도 줄였더라면 현금 확보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빠졌을 때도 그렇게 그게 없죠. 예상이 그럼 또 나는 또 바닥이 확인되면 사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낙폭이 이젠 다시 또 과대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융통성이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위에서부터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계좌가 크면 클수록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 여기만 해도 20%인데 그래서 오히려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내 종목이 안 물린 분들은 더 좋고요. 그분들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물린 분들이라도 내 종목을 이때 살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럼 팔 수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지지선을 잘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지선까지 반등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러면 종목 비중을 줄이세요. 여기도 반등이 나오겠죠. 지금 왜냐하면 낙폭이 과대하니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도 반등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잖아요. 여기 구간이 깨졌으면 여기 구간이 있으니까 이 사이 중간값 정도에서는 반등의 기대값이 있죠. 하겠죠. 이 정도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간다 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너무 하지는 마시고 또 물량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점에 아마 부딪힐 것 같은데 또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사고 팔다 보면 내 매매 종목들이 비중 확보가 지금 되면서 목적은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손절하기엔 너무 타격이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약간 손실을 줄이면서 약간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놓으면 시장이 지금 상황이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정말로 재수없어서 더 빠져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바닥이 나온 게 아니니까. 정말 재수없으면 여기까지도 뭐 모르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만약에 뭐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그죠? 이렇게 700까지 나왔다 칩시다.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일지 아직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속 현금 확보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현금 확보를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종목이 물려있어서 고민인 분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은 물렸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대부분은 방치하는데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방치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리고 물타기만 하는 것도 지금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이 낙폭 자체가 예상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것도 사실 물타기는 어느 정도 분산을 많이 쪼개져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물린 분들이 자금을 그렇게 쪼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거의 물타기를 해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면 어설프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이 나오면 이게 이런 흐름이 나오고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요.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물타기를 해야지 여기서 계속 이게 탄다고 이게 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운이 나쁘면 물타기하다 손실이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손실이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손실이. 그래서 지금 제일 제 생각에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지금 물려서 힘든 분들이 너무 많던데 일단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 비중으로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낙폭이 과하게 빠졌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팔아주시고 얘기 드렸죠 금방. 반등이 나오면 사진은 못해도 팔 수는 있잖아요. 지지선 보이잖아요. 지지선들이. 네. 이런데 지지선마다 오히려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 판돈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매매를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단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수 얘기는 방법을 얘기 드렸으니까 물린 분들의 얘기는 했었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지 갑자기?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 한번 보세요. 모비스 같은 종목인데 차트 한 번 더 열고 이게 지수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왜냐하면 보면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요. 코스닥이잖아요. 이쪽은 종목이라고 칩시다. 이쪽은 종목입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올리면 더 비슷해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빠진 게 어쨌든 뭐 이런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대북주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지수를 못 이기는 게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손해를 덜 보려고 어느 정도 장이 빠질 때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무시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빠질 때 얘기고요. 지금같이 명백한 하락장에서는 지수를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당일단에 가장 아까처럼 돈이 몰려서 센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들.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노리시면 돼요. 다만 장이 불안하니까 그런 종목들도 가능하면 오전하고 오전 한 1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아니면 이제 오후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모비스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얘는 안 흘렀어요. 얘는 자체 오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눌림 나고 또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수를 잘 보고 있다가 지수도 분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분봉이 있을 때 이런 분봉의 흐름을 보고 뭐 내려올 때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가치 심리가 다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구간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때도 내려오다가 반등을 하는 구간 그죠? 여기도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반등을 시작했죠. 그런 구간의 흐름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매수 진입을 할 때 이왕이면 이런 종목을 갖고 한다면 수익이 더 나겠죠. 똑같이 반등을 해도 여기잖아요. 비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반등할 때 다른 종목들은 되게 비실비실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은 반등 자체가 벌써 뭐 17% 나와버렸어요. 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좀 셌던 종목들 모아놓은 게 몇 개 있는데, 한창제지 보세요. 이 종목도 다른 대다수의 종목과 좀 다르게 가고 있죠. 이런 종목. 단타를 해도 이런 강한 종목으로 하면 먹을 수 있겠죠. 하락장이라도. 지수를 조금 참고하면서 하면. 몇 개 더 볼까요? 포티스, 이런 종목. HB도 보세요. 지수 대비해서는 강했죠. 먹을 폭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언급드린 거는 이제 뭐 이런 수급주일 수도 있고 세력주일 수도 있는데 몇 개 있었죠. 얘는 좀 그렇긴 한가? 근데 이런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항상 DPC도 괜찮네요. 이것도 어차피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제일 셌던 거는 모비스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제일 셌던 것 같고 느낌은 어쨌든 이런 종목 매매하면 되는데 보통은 익숙한 종목 사시죠. 근데 이런 거는 어때요? 제약바이오 좋아하니까 많이 사는데 같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전기차 쪽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보니까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있어서 비교적 단단한 흐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노리실 분들은 바닥이 오면 전기차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후성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후성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뭐 내려온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전기차 쪽은 비교적 제약바이오 같은 거에 비하면 엄청 적게 내려온 거죠. 얘는 거의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대북주도 지금 사실 가려고 하다가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1월달로 연기되고 했으니까 조금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죠. 현대레베이트는 좀 많이 내려왔네. 근데 같은 재미있는 건 같은 대북주 중에서도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고요. 그럼 이런 흐름을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고 잘 분석해보고 이왕이면 강한 걸로 매매를 하든지 앞으로 매수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당일 매매하실 때도 조심하고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것도 세팅해 놨는데 이런 선물 지수 흐름도 참고를 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나도 대응을 보수적으로 하든지 뭐 오늘은 쉬겠다라든지 또 역시 여기 뭐 매도세가 외인들이 많고 양매도가 막 나온다. 그러면 그날 또 보수적으로 더 신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쉰다든지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단기 매매가 아닌 이제 홀딩해서 물리신 분들은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계속 더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저항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겠다. 그리고 바닥이 나오면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이는 계좌 관리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베스트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스트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현금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늦었지만 어쨌든 그대로 낮추는 것보다는 손실이 이렇게 하면 줄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 자체가 어쨌든 바닥 징후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온다면 어찌됐든 바닥 징후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더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와요. 내년 초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동안 확보해둔 현금으로 그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지금 막 사는 게 아니고 빠진다고 지금 물타기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계속 더 빠지니까. 신규 매수도 그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난 자금이 되게 많다. 그리고 많이 쪼개놨다. 내 계좌를. 그런 분들은 지금도 만약에 사실 많이 빠지긴 하니까 빠져봤자 뭐 더 내려갈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슬슬 해도 되고요. 조금씩. 대신에 장이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도 올라갈 때 지금은 올라간다고 잠깐 올라간다고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물립니다. 지금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폭락할 때 조금씩 사줘야지.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사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서 사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팔아야 될 자리. 뚫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팔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팝니다. 여기서 또 팔아요. 왜냐면 진짜 추세가 전환될 거면 여기마저도 더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눌림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켜줘.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돼요.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항상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을 하고 사고 확인을 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에서 말을 빌자면 개수 늘리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팔고 또 하락장 또 빠지겠지? 그럼 이 정도 지지 받으면 나는 여기서 또 그때 뭐 바닥 나오면 사면 이득이잖아요. 이득.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위를 돌아봐도 뭐 그냥 방치해서 물려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힘드신데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곧 종료할 거라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가 남겨놓은 방송 강의 영상만 봐도 이런 구간까지 여기 다 지금 추세 꺾였다고 현금 확보해라고 다 얘기를 드렸고 근데 그걸 들어도 이제 이 하락장을 안 겪으신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고 그냥 놔둬가지고 지금 이까지 그대로 방치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문제인 거지. 어쨌든 하락장도 만약에 내가 현금만 정말 확보하고 있다. 만약에 미수 신용 쓰신 분 있으면 이렇게 짧게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다 정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미수 신용은 퇴출되는 케이스가 대부분 미수 신용 써가지고 몰빵이나 그죠? 미수 신용 때문에 퇴출되는 겁니다. 스탁론 써갖고 막 한 방에 반도엠에 나와서. 근데 이게 아니라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손실을 줄이느냐 아니면 정말 버텨가지고 나중에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망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늦긴 했지만 어쨌든 버티면은 만회의 기회는 옵니다. 현금만 가시는 분들은 만약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해보시고 최대한 피해는 줄인 다음에 버티세요. 지금은 그 방법이고.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하나? 다시 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예상이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지면 안 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안 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그 대선 일단 그 기한이 언제였더라? 내년 1월인가? 아니 이번 연말인가? 하여튼 뭐 좀 말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트럼프가 안 질 것 같고 만약에 진다 그러면 반대쪽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탄핵 시도겠죠. 탄핵 시도를 하면 당연히 성공을 하면 선거를 다시 하겠죠. 성공을 하면. 근데 트럼프가 속해 있는 당이 진다고 해도 뭐 탄핵이 안 당하면 대통령 그대로인 거니까 가는 거고요.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그 미국 국내 기반의 자기 지지도 있잖아요. 지지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무역 협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딱 차단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는 쪽을 자기 국민들이 반대하는 파가 꽤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얘들은 지금 호의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아, 내년 1월 달에 보자, 막 이런 느낌이에요. 트럼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장이 그때는 다시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년 이제 초중반을 보는 게 그런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 지지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정책에서 무역 분쟁 이런 데서 미국이 유리하게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을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쉽게 탄핵을 당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상원 의원은 이 대통령 된 쪽에서 보통 많이 먹고요. 하원 쪽은 견제를 위해서 국민들이 찍어줄 때 그러나 봐요. 이쪽은 다른 당에서 먹어요. 다른 당에서 먹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하는 거지, 탄핵까지 가진 쉽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트럼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지도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려면 탄핵이 성공을 해야지 다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 얘기인 것 같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오히려 끝나면 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 아니면 초반까지는 이런 침체를 보는 이유가, 하락장에서 사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뭐가 악재다 뭐 악재다 하는 건, 악재는 원래 많아요. 근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심하게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고, 방어를 기관들이 안 해주니까. 외인들이 나갈 때 사실은 같이 방어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공매도가 있잖아요. 공매도 제도. 이 개인들 죽이는 제도가 있잖아요. 대차. 근데 이거를 누가 써요? 기관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올렸을 때도 먹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왕창 치고 내려서도 먹잖아요. 개인들은 내리가 무조건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때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얘들이 공매도를 때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빠지는 게 있구나.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장일 때는 재미난 게, 대형주를 우량주라 그러죠. 우량주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공매의 표적이 되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 매도 현황, 공매도 현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체크를 하고 공매도를 대차 현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공매도를 보면서 대형주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차라리 조금 중소형 뭐 수급주나 오히려 테마주라는 게 낫고요. 세력주 같은 걸 하는 게 낫고, 장이 만약에 상승장으로 바뀌잖아요. 행보를 거쳐서. 그럼 반대예요. 그러면 대형주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공매 때렸던 이런 물량들을 이 기관이나 외인이 이걸 쇼커버라 그러는데, 쇼커버 청산을 하거든요. 청산을. 그러면 오히려 대형주들이 빡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하락장이 끝나고 행보를 거쳐서 상승장이 될 시점에서는 대형주를 하는 게 맞고요. 매매를. 근데 내려오고 지금 하락장일 때는 사실 대형주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 왜 그런지 좀 더 알게 되는데, 약간 팁 같은 거예요. 팁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을 만약에 대형주를 내가 사고 싶다고 해도 예를 들면 삼성 좀 더 나쁜 거 뭐 있지?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많이 뺐다가 지금 대차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볼까?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HTS를 보시면 공매도 추이하고 대차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개월치를 봤는데 지금 이게 삼성전기거든요. 어때요? 지금 대차 계속 늘고 있죠. 특히 심하게 는 게 10월 8일부터. 그죠? 이게 삼성전기잖아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공매하고 대차는 비슷합니다. 네. 공매도 대차가 늘면 공매도 거의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여기서부터 빠진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지금 굉장히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장이 좋아지면. 왜냐면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근데도 빠지잖아요. 하락장 오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많이. 하락장이라는 이제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그 외인들 기관들이 공매도를 왕창 때린 거예요. 이런 데서 나쁜 놈이죠. 여기 때린 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공매도 지금 왕창 때렸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얘가 바닥권까지 갔어요. 한 10만 원까지 빠졌다고 쳐요. 뭐 이렇게 요 사이 정도 이상은 안 빼겠죠. 내려갔다고 쳐요. 근데 그때쯤 이제 장이 만약에 시장이 이제 거의 바닥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턴하고 상승장이 되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판 애들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거 대차에서 주식 판 주식을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 다시 산다고요. 쇼트로. 그럼 여기서부터 오히려 대형주들이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들 불구하고 이런 삼성이 같은 게 주와 급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근데 지금은 이 대차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은. 공매도량도 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누적 공매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건드리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진 것들은 비슷할걸요. 보자. 대형주들 중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게 빠지는 게 두 종류인데 상승장이 꺾이기 전에 빠졌던 애들은 실적이 나빠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상승장 활동이 되게 좋았는데 빠지기 시작한 종목은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LG나 디스플레이는 원래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고 얘는 뭐 공매가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좋았다가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공매 영향이 있겠죠. 여기도 조금 있네요. 공매도 친 게 있으니까 밀렸겠죠. 이렇게 SK네트워크 이것도 많이 빠졌네. 이것도 보면 3일간 공매도 치고 있네. 이런 걸 만약에 대형주를 꼭 하시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저점 매수를 잡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런 건 뭐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 뭐 셀트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성산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러다가도 장이 또 꺾이면 또 공매를 치겠죠. 그럼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유두리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약간 거래에 대한 대형주를 볼 때 공매도를 참고를 하면서 대차를 참고하면서 하면 훨씬 빠지는 이유가 왜 빠진다를 알 수 있으니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 할 건데 질문하실 분들은 마지막에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일단 하락장에서 기본적으로 미수 신용은 쓰시면 안 되고, 쓰셨더라고 해도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일단 빼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장이 한번 팍 빠질 때, 반대 매매 나올 때 그런 게 한번 털려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정말 시장 아웃되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몰빵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나 상승장 초입에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했다가, 왜냐면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분할로 대응을 해줘야지 되는데, 몰빵했다가 대응이 안 되잖아요. 더 빠지면 더 사서 단가를 낮추든지, 바닥일 때 정말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몰빵도 하시면 안 되고. 적자 기업 같은 걸 왜 하지 말냐면, 적자 기업은 지금 더 많이 빠져요. 재무 간단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뭐 재무제표 보기 어려우시면 이런, 자, 현재가창 보면 간단히 이것만 탁 눌러도 적장지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그냥 빨가면 흑자고 파라면 적자겠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적자기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관중이 없어요, 적자기업이. 근데 오히려 적자기업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죠. 거의 없네. 근데 대부분 많이 하시죠. 이거 안 보고 적자기업 세력주 막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빠져도 이런 거 보세요. 크잖아요. 빠지는 폭 보세요. 현대상선도 적자 크니까 폭 자체가 엄청나게 빠지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일 단타 하실 분들은 돈이 몰리는 종목만 매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쓸까요? 짧게 오전, 예를 들면 뭐 한두 시간, 그리고 오후 뭐 1시간, 뭐 이쪽은 종배가 되겠죠. 이쪽은 시초 매매. 종배는 종가 베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건 지금 저 같은 전업들도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이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매매를 패스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글로벌 시장을 체크해서 내일 시장이, 오늘 우리가 만약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미장이 꼭 빠진다고 우리가 오늘도 빠진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선반영 후반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반영 후반영 여부. 뭔 말이냐면, 내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졌다 그러면 미국이 내일 어느 정도 빠져도 우리나라는 덜 빠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좀 적게 빠졌다고 쳐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지면 다음날 우리나라는 그에 맞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반영 후반영이나 미국 시장을 잘 체크해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낙폭이 과대하다면, 지금 말하는 거는 약간 단기 매매 관점인 거예요. 종배 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등이 과하다면, 과하다는 게 좀 애매한데, 반등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적당한 반등폭이 나오면, 적당한 반등폭이라는 거는 위에 저항대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걸 글로벌 시장을 체크하고, 이런 한국 우리나라 장도 보지만 미국 장도 같이 보고, 그리고 뉴스도 보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대처법 연결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왕 늦었더라도 내 종목들을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현금 확보를 하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수 따라 종목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내 종목도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지지와 저항을 잘 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저항폭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다 자를 수는 없겠죠. 타격이 클 테니까. 하지만 일정 부분은 종목의 비중을 줄인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현금 확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또 빠지면은 했다가 또 반등 나오면 좀 줄이고, 오히려 여기서 사고 다시 빠질 때 사도 이득이잖아요. 어딘지 몰라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득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샀다고 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팔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또 샀다고 쳐도 이득이잖아요. 그래도 이득인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해서 나중에 바닥이 확인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 비중을 실어서 사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좌 관리를 통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린다. 방법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바닥을 기다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 지금 폭락장은 다들 힘드신데 그에 대한 대처법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늦었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리고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버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저도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뉴스나 이런 시황을 계속 보면 어쨌든 당분간 당장 좋아지기는 힘들다는 게 결론이고요. 봐도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는 이런 매매가 필요하니까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냥 들고 있는 게 내가 맞는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이걸로 종료하고 다음에 또 방송할 때 그러면 뵙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